아니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박정희 대통령 유영수 여사의 묘 아닙니까? 쇠말뚝을 이거 어떤 놈들이 이렇게 능멸을 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거? 이거 뭐 몇십 개 이런 말뚝을요 박아놓은 거예요. 몇십 개가 지금 발견됐다는데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되죠? 지금 뭐 4, 50개 된다고 그러더니 네. 뭐 다 발굴을 아직 못해서 발굴하고 있는가 봐요. 네. 뭐 추측으로는 지금 몇백 개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참 그래서 그 평상시에 네. 그 묘소 참배하러 가보면 잔디가 다른 데는 다 파랗게 사는데 네. 유독 그 박정희 대통령 묘소의 잔디만 노랗게 이렇게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나쁜 사람들이 제초제를 뿌렸는가 왜 이러는가 이런 의심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네. 이 쇠말뚝이 있으니까 네. 이 녹물 때문에 잔디가 그렇게 골병 든 거예요. 그러네. 이 녹물이 예, 녹물이 그 잔디를 잔디를 그냥, 힘을 못 쓰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발견되고 나서 아마 이 소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네. 현충원에다가 네. 항의를 했나 봐요. 그렇죠. 이게 있을 수 항의해야죠. 있느냐. 네. 그랬더니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다. 왜 네. 이런 거를 들고 들어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낮에는 사람들 참배객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못하고 네. 사람이 안 보일 때 밤에 해야 되는데 밤에는 출입이 안 되지 않느냐 일반인들이. 일반인들 못 들어가죠. 그러면 이건 현충원에서 모르고는 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어. 아마 항의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현충원에서 처음에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잔디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잔디를 잔디가 원래 역으로 망가뜨리는 망가뜨리는 건데 네. 무슨 그런 소리냐 그랬더니 지금은 또 그 나오는 얘기가 네. 장마철에 네. 요 봉분이 휩쓸려 나갈까봐 훼손될까봐 보호 차원에서 박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요 어린애들대로 하는 얘기지. 만약에 장마에 쓸리 나갈 위험이 있으면 위에 있는 물이 흐르는 걸 차단을 해야지. 그럼요. 봉분에 이거 말뚝 박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옛날에 일제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맥을 끊기 위해서 예. 명산에 다니면서 다 새말뚝 박았다는 얘기들이 그렇죠. 다 있고 네. 실제로 북한산 같은 데도 가보면 새말뚝 박은 흔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더구나 산맥을 끊기 위해서 박는 것도 아니고 묘시 위에다 박는다는 거는 엄청난 저주지요 이게. 네. 이걸 해놔놓고 지금 말이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예. 응? 심지어는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 계실 때 예. 그 승인을 받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데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살아 계실 대통령이- 때 승인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내놓으라 그래라. 그 지시 문서라든가 그때 예산이라든가 뭘 했은 그걸 내놓으라 박근혜 그래. 대통령이 그러니까 승인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아유. 그 유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족이면 누구를 해야 되느냐 했더니 박지만이한테 그걸 요청하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러더래요. 네. 그러면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딸인데 네. 딸을 가지고는 권력이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딸이 안 되는 건 그럼 그때 당시도 지만이가 승인했어야 될 텐데 유족이 네. 유족 승인할 때문에. 리가 있습니까? 그 승인할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네. 지금 꿀먹은 벙어리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을 들먹이면 네. 마치 무슨 보수 후예들로 응? 낙인 찍힐까봐 겁이 나서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요.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가장 큰 병폐가 지금 자꾸 신문이나 이 방송에서 보면 말이야 친박 뭐 친이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닌 겁니다. 그거는 김영삼이가 거느리던 네. 구 통일민주당 개 네. 자기 대통령 하기 위해서 끌고 들어간 거예요. 합당할 때. 네. 그럼 정통 보수 우파로 내려오던 민정계 이 두 가지 맥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우파 계열에서 내려오던 그 계열은 소위 박근혜를 선호했으니까 친박이라고 분류를 하고 김영삼이 개표를 가지고 지금 그 중간에 이명박이 대통령 했기 때문에 이명박 개 해가지고 친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친이 친박이 아니고 네. 머릿속을 해부를 해보면 예. 사상 자체가 이거 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꾸 말이야 국민들한테 호도를 해가지고 네. 자기들도 말이야 보수다 이 보수표를
받아가지고 출세하려고 말이야. 자꾸 이게 거짓말하고 되는데 확실하게 그러면 이념적으로 전향을 하든가, 솔직히 해야지. 이런 거 있을 때는 쓱 피해가지고 난 박정희 대통령을 순정하지 않는다. 너희들 말하는 대로 난 독재해서 싫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또 필요할 때는 나는 우파다 이렇게 하는데 우파라면 같이 죽고 살아야죠. 네. 우파의 맥을 그대로 이어가야지. 네. 이 아주 비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걸 말이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진상조사를 해야죠. 우리 민간인이 가가지고 현충 원장한테 얘기하면 답변하겠어요? 안 하지. 국회의원들이 해야죠. 국정조사 차원에서. 그렇지. 국정조사에서 왜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그러니까. 이런 쇠물떡을 받았냐? 현충은 그럼 다른 묘도 대통령 묘에 박이 있느냐? 이걸 다 따져야죠. 이걸 국정조사 해야 되는데 아니, 자유한국당이 꿀먹은 벙어리로 있으면 됩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욕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 근데 핑계를 대는 게 아주 옹졸하게 되네. 무슨 그렇지.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핑계죠. 본붕을 오히려 보호하려고 야, 요렇게 얄팍한 거짓말이 통한다고 야,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알고 그럼 일본 놈들이 이 쇠말뚝 받아가지고 그렇게 국토 보호하려고 친일 그렇게 논란 벌이면서 그럼 우리나라 보호하려고 박았냐 그럼? 산사태 날까봐 박은 거지. 이렇게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을 그냥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유족한테 허락을 맡았다고 그래. 아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 묘소에 쇠말뚝 박는 걸 찬성하는 그런 아들 딸이 어디 있어요. 유족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계시니까 인터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네들 마음대로 유족한테 허락 맡았다고.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근데 거짓말로 이렇게 쇠발뚝을 박는 게 아니고 다른 보호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대통령이 현장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 보호 조치를 하려면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죠. 대통령 속인 거지. 사기 아니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대통령이 이런 쇠말뚝 박으라고는 절대 승인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이거 상식적으로는. 이건 상식적으로. 저래도 승인 안 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죠. 아프리카인들은 묘지가 뭔지 쇠말뚝이 뭔지 모르고. 이런 야비한 짓을 하면요. 이 자식들한테도 그 죄가 돌아갑니다. 내가 여태까지 80평생 살아보니까 아주 나쁜 악질적인 일을 하니까 반드시 자식들한테도 그 영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개 아버지가 그 나쁜 짓 하더니 그 자식이 그렇게 되는구만. 이렇게 이 얘기가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해가지고 무슨 장관 자리 하나 돌아오는지 몰라도 그런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 묘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받겠나? 근데 이거 청와대 쪽에 잘 보이려고 한 거를 넘어서 청와대에서 이거 혹시 청와대까지 지시를 했다고까지는 안 끌고 가더라도 최소한도로 박근혜 대통령에 해를 끼치게끔 하겠다는 어떤 염원 아니면 소위 전체 우리 우파를 죽이려는 그런 하나의 맥을 차단한다는 이런 의미로 속으로 그런 염원을 하면서 박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의 맥을 끊는다. 우파의 맥을 끊어서 아예 그냥 박차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욕을 먹든 말든 하면서 그냥 현충일 기념사에 김원봉이를 우리 국군의 시조라고 그러고 훈장 줘야 된다고 그런 현충일 날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쇠말뚝 박는 건 또 아무것도 아니네. 완전 우파를 역사와 맥을 말살하고 그저 좌파 띄우기 역사 바로 이제 바꿔치기 하기 그거네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5,000년의 가난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해서 산업화 소위 경제 개발에 성공을 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악착같이 잘하고 부지런하기도 하고 마음 먹으면 하면 된다는 걸 실천한 사람들에 좀 믿었었는데 요새 보니까 국민들이요 너무 무시당해도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이 국민이 참 이렇게 미련한가. 아니 현충일날 그 수십만의 우리 애국
그 호국 영령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데 다른 데도 아니 거기에서 김원봉이는 남침 전쟁의 원흉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범. 예, 전범 중에도 박은여하고 김원봉이가 김일서이한테 추석거리 가지고 예. 남침 내려가면 예. 총소리만 나면 바로 거기에 남로당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예. 해방됩니다. 남조선 해방되면서 이게 그렇죠. 거짓말해서 부추긴 거예요. 예.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덤비들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실패하고 미군이 참전 안 할 줄로 알았는데 참전해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못하고 말았으니까 그 책임으로 박은영이 처형당한 거 아닙니까? 김수현한테. 그런데 김은보이도 나중에는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박은영이 뒤따라서 그 책임을 진 거예요. 이런 전범을 이 대한민국이 거슬러 올라가면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록된 역사만 하더라도 5천년 내에 6.25 남침 전쟁만큼 전 국민에게 피해를 준 예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요. 그때 당시 북한이 한 1,200만, 네. 우리 남한이 한 2천만 정도, 네. 그 통틀어 한 3,200만 정도 되는데 그 통계에 보면 자료에 보면 5분의 1에 해당되는 600만이 남녀 합쳐서 죽든가 다치든가 형벌되든가 뭐 실종되든가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은 적이 없고 산업시설도 60% 이상이 전부 파괴됐다 이래서 네. 그러면 재물로 보더라도 그렇고 인명피해로 보더라도 이거는 역사 이래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이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어요. 김일성이만큼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라면 최소한도로 10대 20대에 내려가더라도 그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이지 이완용이가 그 도장 한번 잘못 찍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역적 매국노로 매도당하고 있잖아요. 그 후손들까지. 그러면 김일성이 그 후손들은 당연히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해악을 가했던 가해자예요. 김원봉이도 마찬가지. 김원봉이도 그게 추정 그래. 1급 참모로. 박헌영, 김원봉은 1등 공신이고. 박헌영이라든가 김원봉이는 그게 뭐 일평생 그게 저주를 받아도 안 되고 그 후손까지 10대까지 내려가면서 저주 받아야죠.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뭐 국군 창설의 뿌리다. 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가서 국민학교도 안 나왔는가 봐요. 나는 그 국민학교 때도 그거 다 알았는데 대한민국의 국군이 어떻게 창군되고 임시정부의 군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아는데 이 김원보이라는 사람은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로서는 우리 김일성보다도 저 앞질러 간 사람입니다. 중국에 있으면서부터. 근데 이거 내가 책을 한번 들여다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람도 무정부 공산주의자거든. 아나키스트. 처음에 시작할 때. 나중에는 뭐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하고 같이 손잡았지만은 우리나라의 무정부 그 공산주의자가 또 원로가 있습니다. 이hen영 씨라고 그 이시영 씨의 형님 되는 분이에요. 아, 이시영의 형. 네, 그리고 이종철 씨의 그 큰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그 오형제 중에 제일 마지가 그 양반도 무정부주의 공산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김대중 씨가 그 안기부장을 느닷없이 민정당계에 그 국회까지 한 사람을 데려다가 안기부장 탁 시키길래 야 이거 어떻게 족보가 연결되는가 궁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할아버지 족보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뿌리를 잘 따져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좌파들 소위 그 지금 주사파들은요 한 번 공을 세우면 잊지 않고 반드시 그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죽으나 사나 열심히 잘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신분 전환을 해야 될 정도로 부를 축적해 놓고도 그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위 말해서 우파들은 그럴 의리가 없어. 어떤 고생을 하고 뭐 나라에 충성을 다해도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방송도 말이죠. 우리 이봉규 선생님이 말이야 방송하다 뭐 잘못해가지고 어디 잡혀가면 그 누가 위문이라도 가고 말이야 뭐 후원금이라도 좀 내주고 이럴 사람들이 별로 없어. 가면 그만이요.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말이야 보수하지 말고 나도 말이야 저 주사파로 전향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도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지라면 동지애를 가져야죠. 네. 배워야 됩니다. 주사파들한테 네. 그 배워야 돼 그런 거. 근데 6.25를 지우려는 지금 움직임이잖아요. 6.25를 인선과. 지운다는 거는요. 네. 이게 오래전부터 소위 정교조를 중심으로 아이들 교육을 네. 남침 전쟁이라고 가르쳤잖아요. 네. 남침 전쟁이라고. 그러다가 남침 전쟁이 절대 아니라는 증거를 자꾸 대니까 나중에는 궁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남침 유도설까지 내놨거든. 이쪽에서 먼저 총을 쏘고 건드려 가지고 네. 남침을 하도록 만들었다. 전쟁을 이렇게도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별별 수작을 다 부리다가 소련이 붕괴되는 바람에 소련에서 비밀 문서가 나와가지고 네. 남침 계획이 거기 다 드러난 거예요. 네. 그리고 꼼짝 못하고 이제 남침이란 거는 부동의 네. 정설이 된 거예요. 네. 그러고 나니까 요즘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동족 상잔이다. 한국 전쟁이다. 지금 요새 대통령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는 대통령을 인정 안 하지만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남침 전쟁이라고 얘기 안 하고 한국 전쟁이라는 거든. 한국 전쟁이면 누가 범죄자고 누구가 피해자냐 이거는 안 나타나잖아요. 정확한 명칭을 그러니까 6.25 남침 전쟁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아이들도 제대로 알죠. 네. 6.25 남침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을 자꾸 이렇게 호도시키는데 그 6.25 사변 때 그 숨은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은 네.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으면 그때는 아이들을 많이 놓을 때 아닙니까? 네. 우리 동네 옆집에 사는 네. 아주머니도 피해랑 가는데 애들이 졸졸이 연년생으로 있으니까 이거 얻고 갈 수도 없고 들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다 피해랑 보따리 싸들고 가는데 이불 보따리는 안 가져가더라도 애는 가져가야 될 텐데 애를 다 가져갈 수가 없는 거 어린애들이 많으니까 예. 이거 웅덩이에다 버렸다니까요. 어. 애를 얼마나 저거 하면 애 하나를 웅덩이에 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한이 맺혀가지고 네. 그런 죄악을 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다 일찍 죽더라. 가슴에 그 한이 내가 자식을 버린 놈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자식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전쟁통에 웅덩이에 버린 그 전쟁 심정, 웅덩이에 버리는. 그 심정이 어떻게 그래서 됐어요? 나는 그거를 옆에서 내가 봤거든요. 아 예. 그걸 봤기 때문에 야 사람이 이렇게 독할 수 있는가. 자기 새끼를 웅덩이에다가 버리고 피란을 가는 이런 비참한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 속에 숨은 얘기들 하려면 뭐 책을 몇 권 써도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비참한 전쟁을 다시는 동족이 싸우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죠. 누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책임을 북한에다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자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전쟁 사상을 달리하더라도 이런 동족끼리 서로 총 겨누고 싸우는 일은 안 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라도 그거는 반드시 6.25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기념식도 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던 거 요새는 뭐 교과서에도 다 빼라 그러고 말이야 뭐 이러는가 봐요. 그리고 자꾸 덮으려고 이걸 덮으려니까 다른 이슈를 못 만들어내니까 반일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부정하고 이 6.25 전쟁에 대한 그 전범에 대한 의식도 덮어버리려고 반일 감정으로 돌리는 거예요. 공격 대상을. 어딘가는 초점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다 자꾸 맞추니까 그 일본하고도 우리가 옛날에 잘못됐더라도 지금 그래도 서로 이제 국가끼리 서로 잘 돼야 한미일 3개국이 연합을 해야 북중초 이 3개국하고 대항이 균형이 맞잖아요. 근데 우리 일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일본하고 자꾸 이렇게 적대 관계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